인태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오페라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체코의 오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메타나 작품입니다. 바로 팔려간 신부.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프라하에서도 여러 오페라가 공연됐습니다.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같은 작품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체코어로 노래하는 오페라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선구자와도 같은 작곡가가 바로 스메타나입니다. 스메타나는 교양시 나의 조국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오페라에서도 체코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체코의 민속 음악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마르젠카 역의 가브리엘라 베냐치코바, 예니크 역의 페테르 드보르스키, 바셰크 역의 미로슬라브 코프, 트데네이크 코슐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시작합니다. 일막입니다. 마을의 광장 한쪽에 선술집이 있어요. 저 선술집 좋아해요. 사람들이 봄날을 맞아 즐겁게 떠들면서 놀고 있지만 크루시나의 딸 마르젠카만은 혼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생긴 청년 예니크와 함께 있지만 마르젠카의 부모는 가족도 없는 그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지주의 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시무룩한 마르젠카와는 달리 예니크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마르젠카는 그런 그를 보고 혹시 당신 다른 아가씨를 좋아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 만약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을 서글프게 부릅니다. 이 남자친구가 장인어른 될 사람이 내 딸은 자네를 못 주네. 부자랑 결혼해야 되거든 하고 지주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해. 이 사랑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하네. 마르젠카는 예니크에게,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당신의 부모는 누구고 넌 왜 집을 떠났어? 이런 걸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 행복은 사라졌지 라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중창 어머니의 축복과 가치로 들려줍니다. 난 원래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생모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지. 그리고 계모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객지에서 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 마르젠카는 또 금세 넘어가서 아이고 불쌍한 내 남자친구 하면서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하인이네.
왜냐면 하인 노릇을 객지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지금은 하인은 아닌 건가? 그러니까 하인 신분처럼 그런 것 같아. 마르젠카의 부모 크루시나와 루드밀라가 결혼 중매인 케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케찰은 돈 많은 지주 미하의 좀 모자라는 아들 바셰크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속여서 결혼시켜 거액의 사례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담 뚜가 이때도 있었네요. 어떻게든 이제 사기 결혼처럼 집은 잘 살지만 모자란 남자랑 결혼시킨 다음에 제가 없었으면 결혼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돈 받으려고 중매인인 거지.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 루드밀라는 여보,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버지 쿠르시나는 미아의 아들이 2명이라고 하는데 결혼시키려는 청년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중매인 케찰은 차남입니다. 장남은 이미 몇 년 전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르젠카가 이들에게 다가가자 중매인 케찰은 이미 아버지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르젠카는 그따위 내 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예니크 말고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크루시나는 네가 그러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넌 이제 집안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만 어머니 루드밀라는 여보, 그래도 우리 마르젠카를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이 아이가 평생 살 건데요. 그때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모두 모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합창 서로 힘을 합치자 부르는 가운데 1막이 내립니다. 2막입니다. 선술집 앞에서 선술집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변했죠. 그냥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를 찬양하는 합창 맛있는 술이란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체코의 민속 무용인 프리안트를 춥니다.
다들 퇴장한 뒤 지주 미아의 아들 바셰크가 등장합니다. 그는 좀 모자라는 데다 말을 아니 제가 그러니까 배가 고 심하게 더듬기까지 합니다. 마르젠카가 등장해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바로 결혼 중매인이 추천한 자신의 결혼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남자를 중매한 것에 대해 괘씸하게 생각하다가 이 지주의 아들 모자란 바셰크가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바셰크를 유혹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마르젠카라는 여자는 아주 질 나쁜 여자예요. 게다가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나처럼 예쁜 여자는 얼마든지 많아요. 결국 그녀는 바셰크에게 나 말이에요. 마르젠카라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 정말 이쁜 여자가 맞나요? 맹세를 받아냅니다. Marzenka, co by rzekła? Nic! Śnić wina, wesoło sobie unikła. A maminka, to by krzyczała. Przestawiny jest tu, jak powiedziała. Jej hezonka. Zrówna jak Marzenka. Jeli mladzionka. Zrówna jak Marzenka, zrówna jak Marzenka. 중매인 캐찰이 마르젠카의 애인 예니크를 따로 만납니다. 그는 예니크에게 돈 많고 예쁜 애인들을 소개해 줄 테니 마르젠카를 다녀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니크는 순순히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돈은 그럼. 그리고는 금화 300굴덴까지 받아냅니다. 이거 나쁜 놈이네. 예니크는 마르젠카는 지주 미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를 만들게 합니다. 이 예니크가 이 지주의 첫째 아들이네. 집 나간. 근데 그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고 마르첸카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춘기로 집을 뛰쳐나왔나 봐. 그죠? 그런 것 같아. 계모의 모함으로 집을 나온 거지. 그러니까 돈도 받고 마르첸카의 아들과 아들 아니고선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들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중매인 캐찰과 마르첸카 부모도 등장합니다. 캐찰은 예니크가 서명한 계약서를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니크를 가리켜 자기 여자를 돈 받고 팔아버린 나쁜 놈! 이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마르젠카의 아버지 크루시나도 에이 저렇게 돈 받게 버는 놈에게 내 딸을 줄 뻔했지 않소! 라고 화를 냅니다. 모두가 합창으로 예니크를 비난하는 가운데 이막이 내립니다.
산막입니다. 일막과 같은 마을 광장입니다. 지주의 둘째 아들 바셰크는 혼자 등장합니다. 그는 심하게 더듬는 말로 이름도 모르는 처녀를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왜 저도 제 거를 더듬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리아 그것이 내 머리에 다 달라붙어서입니다. Do mi vlavielle legi o život mi bježi jestli mne travi všeho mne tu zbavi to mi vlavielle legi o život mi bježi. 이때 행진곡과 함께 유랑 서커스단이 마을 광장에 등장합니다. 서커스단 단장이 자신들의 공연을 선전하고 광대들이 나와 재주를 부리면서 춤을 춥니다. 체코의 민속 무용인 스코치나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만으로 연주되는 이 곡은 오페라 서곡과 함께 독립된 음악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지주의 아들 바셰크는 서커스 단원 중 미모의 아가씨인 에스메랄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때 곰 역할을 하는 배우가 술에 취해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커스단 단장은 바셰크를 가리키며 에스메랄다에게 저 바보를 꿰어서 곰 역할을 맡게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바셰크는 곰 좋아해요. 나 곰 하하 할게요. 좋아하면서 승낙합니다. 바셰크의 부모인 지주 미하와 하타가 중매인 케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셰크를 데리고 가서 아가씨와 선을 보게 하려고 하지만 바셰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니크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마르젠카가 흥분해 등장합니다. 중매인 케찰은 계약서를 보여주고 마르젠카는 난 버림받았어 라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지주의 둘째 아들 바셰크가 나타나 울고 있는 마르젠카를 보고는 저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랍니다. 근데 얘는 에스메랄다한테도 반하면서 이 바보야. 모두가 퇴장하고 마르젠카가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예니크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중얼거리면서 아리아, 그 사랑의 꿈을 부릅니다. 얼마나 멋있던가 그때의 사랑의 꿈은. 그때 예니크가 등장합니다. 마르젠카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를 보고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중창, 나의 마르젠카, 너는 그렇게 고집쟁이인가를 부릅니다. 그녀는 화가 난 상태이지만 음악은 춤곡풍의 아주 빠르고 경쾌한 곡입니다. Jak stoi nasze wiec, a čeho se nadíti? Gdzież pak, tyś si mne oklamal, tyś hanebnie se chował. Którak si sniżył sebe sam, że si me serce prodał.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니크를 비난하고 마르젠카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예니크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젠카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미아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입니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마르젠카, 네가 항상 나타나. 이제 마르젠카가 그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만 남았죠. 너의 얼굴이 떠올라. 그러자 울먹이던 마르젠카는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야 당연히 당신이지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중매인 케찰은 지주 미아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예니크에게 금화 300굴덴까지 내야 합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케찰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곰의 가죽 복장을 한 바셰크가 등장합니다.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지주 미하와 하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합창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마르젠카와 예니크는 기쁨의 포옹을 하고 막이 내립니다.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어떠셨나요? 확실히 러시아 오페라랑 좀 달라요. 소박하고 아름다운 진짜 우리가 보는 그 굉장히 멋진 남자가 나오는 그 드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앞에 나타나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야.